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세별입니다. 9월 첫째 주 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8월 28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강영석 상주시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정상원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공약사항 담당 부서장 및 담당팀장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민들의 대표인 공약사항 이행평가단도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저력 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상주라는 시정 목표 달성과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주시는 6대 분야 5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 사업으로는 상주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추진, KTX 역사 주변 전략적 개발, 은청면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등 지역개발 분야 14건, 상주 세계 모자축제 개최, 청소년 e스포츠 대회 개최, 속리산과 백화산 주변 시군 연계 협력을 통한 백두대간권 관광개발 추진 등 문화관광 분야 13건, 2차 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기업 유치, 청년 창업 육성 및 청년 문화 조성 등 경제청년 분야 5건, 농산물 분야 물류시설 건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국 최고로 발전 등 농업 분야 9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확보 및 사업 선택과 집중, 평생학습 도시 기능 강화 등 행정교육 분야 6건, 참전용사 예우 강화 방안 마련, 적십자병원 신축 지원으로 공공 및 응급 의료체계 강화 등 복지 분야 8건으로 총 55개의 공약 사업의 추진 상황이 보고됐습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완료 사업 2건, 완료 후 계속 추진 사업 16건, 정상 추진 37건으로 순조롭게 공약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보고회 대비 2023년 10월 개최한 상주 세계 모자축제, 2023년 12월 준공한 상주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한 참전용사 등 예우 강화 방안 마련 등이 정상 추진 사업에서 완료 및 완료 후 계속 추진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8일 동성동과 성동뜰 일대에서 상주쌀 연구회와 관련 공무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벼작황 평가회와 조생종 첫 벼베기 연시회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양호한 일조량과 온도로 출수기가 3일 정도 빨라지고 짧은 장마기와 농업기술센터의 공동방제 지원으로 병해충 발생이 크게 감소하여 벼작황이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밥맛이 우수한 최고 품질 벼 미소진품의 재배 면적 확대는 상주쌀 소비 촉진과 쌀값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년 내 상주 대표 벼 품종인 일품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잔류농약 성분 463종 분석을 실시합니다. 상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은 지난 2019년 시행된 농산물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에 대응하고 지역 안전 먹거리 조성을 위해 설치됐으며 작년 11월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석실은 수확 농산물 모니터링, 완제품을 제외한 가공품 원료 검사, 농가 지도, 농약 잔류성 연구로 463종의 농약 성분을 분석하고 있으며 부적합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시 로컬푸드 브랜드 상주품의 인증 농산물을 검사해 지역 안전 먹거리 유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의 주소지와 농지를 둔 농업인이 대상 작물 1kg에서 3kg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면 14일 이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규성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상주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 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에 대해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유예 구간은 시청 사거리에서 서문 사거리,
구 상주 상공회의소에서 구 상주 임업사입니다. 다만 장기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와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합니다. 상주경찰서는 시민들의 야간 안심 귀가와 안전한 밤거리 보장 등 범죄 예방의 일환으로 무양동 주택가 10개소에 안심 귀갓길을 정비했습니다. 기존의 노후된 표지판을 철거하고 친환경 태양광 LED 표지판 설치로 시인성을 높여 야간 등 위급 상황 112 신고 출동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범죄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강창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지난 8월 착공했습니다. 강창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강창교를 폭 12.5m, 연장 613m로 재가설하고 기존 도로와의 접속도로 527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7년 8월까지 총 3년의 기간에 거쳐 준공될 예정이나 상주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조기에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강창교는 중동면을 진출입하는 주통로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계획 홍수량보다 낮아 매년 침수될 위험이 있고 교량 침수 시 주민들이 15km 이상 우회해야 해 여름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던 교량입니다. 이번 강창교 재가설은 통행 안전 확보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주시는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온 한가위를 맞아 상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명실상주몰에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곶감과 한우, 쌀 등 주류를 제외한 전 상품을 20%에서 30%까지 할인합니다. 구매 금액은 명실상주몰 회원 등급 산정 시 합산되며 등급별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신규 회원 가입 이벤트, 상품평 작성 이벤트, 배송비 할인 쿠폰 이벤트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실상주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상주시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병원 동행을 하는 아픈 아이 동행 서비스 사업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아픈 아이 동행 서비스 사업은 전담 돌봄 인력이 아동 픽업부터 진료, 귀가까지 병원 진료의 전 과정을 동행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자녀의 병원 진료로 휴가를 내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의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회원 가입 후 인적사항과 진료시간, 아동 픽업 장소 등을 입력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돌봄 인력이 전용 차량으로 아이가 있는 곳에 방문해 부모가 원하는 관내 지역 병의원에 아이와 동행합니다. 이용 대상 아동은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맞벌이, 취업함 한부모 등 실질적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4세 이상 유아 및 초등학생입니다. 신청은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고 이용 시간은 당일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에서 3시 30분, 오후 3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로 3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은 무료이고 병원비와 약제비는 부모가 부담합니다.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13일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주 지역 고등학교 진학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한 이해와 정보 제공으로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지원 전략과 나아가 대학 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고등학교 진학박람회는 상주 지역 고등학교의 학교별 정보를 제공하고 각 학교 부스에서 1대1 맞춤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경험과 학생 맞춤형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상주소방서는 지난 8월 30일 하기의 순환사고 대비 특별 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와 집중호우 및 장마로 인한 각종 순환사고를 대비해 구조기법 및 수중 구조장비의 숙달을 위한 훈련으로 상주보 오토캠핑장에서 재난대응과 119 구조 구급센터 등 총 62명의 인원이 참석해 순환사고 대비 특별 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내용은 하기의 순환사고 대비 순환구조장비 점검 및 잠수 숙달훈련, 팀별 순환구조장비를 활용한 수중탐색, 잠수대원 스쿠버 실습, 수중 비상탈출법 교육,
안전사고 방지 교육 및 사고자 응급처치법 등입니다. 경북 상주청년회의소는 지난 8월 31일 드림스타트 대상 30가구를 직접 방문해 밑반찬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은 자매 JC인 필리핀 세부 JC와 공동 프로젝트로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오일을 사용해 김치를 담그고 이를 드림스타트 가정에 직접 배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 위생용품과 생필품,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2024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7기 교육생 52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에서 7기 교육생 개강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강식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최종 합격해 20개월의 스마트팜 전문 교육을 시작하는 7기 교육생들을 환영하고자 마련했으며 강영석 상주시장과 조영숙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원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들이 참석해 교육생들의 새로운 도전을 축하하고 응원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청년보육센터 7기 교육생은 전국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블라인드 심사 과정을 거쳐 5.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됐습니다. 스마트팜 교육과정은 9월부터 농업기초, 정보통신기술, 작물재배 기초, 현장 견학 및 실습 등의 입문교육과정 2개월, 스마트팜 선도농가 등 현장 중심의 교육형 실습과정 6개월, 파종과 수확, 판매까지 스스로 책임지는 자기주도 경영형 실습과정 12개월 등 총 20개월의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며 교육기간 동안 교육에 필요한 강사비와 현장 견학비, 컨설턴트비 등을 비롯해서 월 70만 원의 교육생 실습비와 연간 360만 원의 재료비가 지급되며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상주시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초중고 15개 교에서 학생 1,35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 마술쇼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기획했습니다. 마술쇼는 청소년 흡연 음주 예방 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마술사가 진행하며 흡연의 해악과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메시지를 포함한 다양한 마술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마술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연스럽게 흡연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쇼가 끝나면 금연을 약속하는 금연 선포식을 진행해 학생들이 금연을 결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 치위생학과 학생 80여 명으로 구성된 대학생 금연 절주 동아리 감패소생술이 9월 1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운영됩니다. 이를 앞두고 동아리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금연 인식 및 흡연 실태 파악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흡연과 음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금연과 절주 활동의 필요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설문조사는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에서 진행되며 모든 학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감패소생술 동아리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연 및 절주 캠페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상주시는 마을회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상주시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마을회관 신축과 개축, 건물 매입 지원 보조금 지원 한도액이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3천만 원 상향 조정됐습니다. 상주시는 2015년 10월 2일 시행된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매년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지침을 수립해왔고 2021년 8월 건립비 1억 1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지침을 개정했으나 최근 건축 자재비 상승 등으로 마을회관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상주공업고등학교가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경상북도 일대에서 열린 2024년 제59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목공 부문에서 금메달을 쟁취하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전국의 기술인재들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는 가운데 건축목공 시스템과 3학년 한성호 학생은 뛰어난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으며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한성우 학생의 노력과 열정뿐만 아니라 학교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교사의 세심한 지도가 큰 역할을 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상주공업고등학교 한성우 학생은 작년에 장려상을 받으면서 아쉬움이 남았다며 올해는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 금메달을 수상하게 돼 뿌듯하고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상주중앙시장은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2024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가을을 맞이해 2024 가족문화 가을 동행축제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 행사이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전국 1,800여 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동참해 진행하는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의 일환입니다. 중앙시장 가족문화 가을 동행축제는 초대 가수의 공연을 시작으로 어린이 민속 놀이체험,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 즉석 추첨, 7080 버스킹 공연, 고객 노래자랑, 시니어 패션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시민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상주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 공무직본부 상주시 지부 조합원 150명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 북천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상주시와 상주시 지부 소속 공무직, 노사 양측은 궂은 날씨에도 합심해 노사 간 화합의 본보기가 됐으며 북천 일대 각종 쓰레기를 일제 수거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아울러 상주시 공무직노조는 이날 대구 군부대 상주이전 유치기원에 대한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펼치는 행사도 함께 가졌습니다. 경북 상주교육지원청은 9월 3일 발표된 제45회 전국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심사 결과 함창중앙초등학교 6학년 권지혜 양이 최우수상을, 지도교사 박인홍 선생님은 지도논문 연구대회 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작인 특명 엘리베이터 손끼임 사고를 막아라는 엘리베이터 문과 벽 틈에 어린이들의 손이 끼이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발명품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로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상자 권지혜 학생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발명품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든 점이 많았다며 여러 선생님의 격려 덕에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4일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강영석 상주시장과 간부 공무원 및 지역 언론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 홍보 영상물 상영, 대구시 군사시설 이전 사업 브리핑, 질의응답 오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영석 상주시장은 대구시 군사시설 이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평가 계획, 군부대 이전 시 기대 효과에 대해 30분가량 직접 설명했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는 대구시 군사시설 유치를 통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상주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언론인께서도 상주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일 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에서는 50여 명의 발기인과 설립 동의자들이 모여 상주 시민을 대상으로 먹거리 운동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주시 먹거리연대 사회적 협동조합 상주이음의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상주이음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의 체계적인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가며 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 지원하고자 하며 생산자의 품목 기획 생산을 조직하고 먹거리 공동체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를 의제로 한 포럼과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신활력 사업으로 발굴된 액션 그룹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로컬푸드 홍보물 발간, 먹거리 대중 강좌,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꿈나무 먹거리 돌봄 교육, 직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모두의 장터 운영 등의 계획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상주이음은 창립총회 이후에도 모든 상주 시민을 대상으로 꾸준히 조합원을 모집해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상주시 먹거리 운동 추진단체로서 자리매김하겠다며 상주 시민들의 자주적인 참여를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은 5만 원 이상 출자를 하고 가입 신청 의사를 밝히면 생산자, 소비자, 조합원 등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먹거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안내를 받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장 공장 새마을운동 상주시 협의회는 관내 주거 환경이 열악한 5가구를 방문해 LED 전등 교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직장 공장 새마을운동 상주시 협의회가 LED 전등과 멀티탭 등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수혜 가구를 집집마다 방문해 회원사인 대우전기 김은학 대표의 재능 기부로 LED 전등을 교체하는 등 행복나눔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가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상주시 협의회가 창립된 첫 해인 만큼 다양한 이웃돕기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단체가 되고자 회원 모두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상북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 사업 신청을 9월 2일부터 받습니다. 경상북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 사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 자녀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하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5월 30일까지며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출산으로 경영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 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며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경상북도 모의소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자우림의 25, 21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손샛별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상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